fx가 이제 지수함수인데 절대값 다 있죠. 이게 이제 연산 순서라고 해야 되나? 처리하는 순서가 중요한데 얘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마이너스 n만큼 이동하고 절대값 씌워서 그래프를 대칭 이동해 놓고 다시 y축으로 b만큼 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내렸겠죠. 그러면 이런 애가 나왔을 거거든요. 여기 점근선이 마이너스 a인 지수함수 형태 그래프가 나왔겠죠. 그래서 얘를 일단 어떻게 해요? 절대값이어서 대칭 시키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걔를 다시 b만큼 올리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 점근선이 y는 a로 나왔을 건데 b만큼 전체적으로 다시 올리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나올 건데 새로운 점근선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요. 요 y좌표가 b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뭐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데 뭐 로그 값을 가질 거니까 일단 필요할지 몰라서 떼놓고 이런 그래프인데 얘가 로그 2의 fx 더하기 로그 2의 12-fx를 계산했더니 그게 5가 나오는데 이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A, B 순서상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거든요. 자연수. 그럼 얘는 이제 로그끼리 덧셈이니까 진수끼리 곱셈 만들어야겠죠. 로그 2에 12fx 마이너스 fx의 제곱 이렇게 했더니 요 결국 5가 나왔다. 지수 바꾸면 12fx 마이너스 fx를 제곱하면 32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0을 넘겨서 fx 제곱하고 마이너스 12fx 플러스 32를 했더니 0이 나온다. 인수분해하면 fx 마이너스 4 fx 마이너스 8은 0이다는데 그러니 fx가 4가 되는 경우랑 fx가 8이 나오는 상황을 찾아서 몇 번 만나야 됩니까를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y가 8 y가 4 여기서 두 번, 한 번, 총 3번 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은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가 y는 8 근데 여기가 4면 그래도 3번 만날 수 있겠죠. 첫 번째 상황은 a 플러스 b가 8보다는 작고 4보다는 크고 하나하나 다 찾아야겠네. 첫 번째 상황은 b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4 노란색 4 그 다음에 a 플러스 b 그
그럼 8순서로 나옵니다.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A, B 순서상 개수를 찾아야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B가 1이면 A는 4, 5, 6까지 되네. B가 1이면 A는 4, 5, 6 3개 될 수 있죠. B가 2면 어떻게 돼요? A는 3, 4, 5 3개 될 수 있죠. B가 3이면 A는 2, 3, 4 3개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럼 일단 9개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 상황은 어떻냐? B는 4 확정이고요. 이거보다는 당연히 8이 큰데 A 플러스 B보다는 8이 작아지는 상황이어야 되겠죠. B가 4가 확정이니까 A로 가능한 건 뭐예요? 아니 뭐야? A 플러스 B가 더 큰 건데? 조건이 빠졌나? 여러분 여기서 진수 조건으로 이제 fx 값이 0보다 커야 됩니다. 12-fx가 0보다 커야 됩니까? fx는 12보다 작아야겠네요. 그 사람 하나 들었는데 B가 4의 9점 이거 4보다 크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아, 12보다 작은 두 자연수 A 문제 알려주죠. 문제의 조건이 A가 12보다 작죠? 그러니까 A가 12보다 작으니까 B는 4로 확정했으니까 A가 16보다 작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A가 이제 5부터 되는 거였어. 그럼 5, 6, 7에서 1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11까지 되겠네. 그럼 여기서 9개, 이거 7개. 저 1번 상황에서 네. A 플러스 B가 8이랑 같아도 A 플러스 B가 8이면 맞네. 같아도 한 개죠. 정근산이어도 한 개죠. 그 하나씩 더 찾아야 돼. 7, 6, 5 이렇게. 12개에 7개, 19개. 자, 5번. 13번 5번. 또
15번. 15번. fx가 있고요. GT는 이제 극한값 계산, 좌극한과 우극한 계산하는 건데, gx가 GT의 최대값이 20이 나올 때 a 값을 찾아서 a 곱하기 g 마이너스 2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조금 얘기할 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해야 되나? 일단 보세요. gx를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a가 0일 때 위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오겠죠? a가 0일 때 얘를 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끊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래에 있는 애는 어떻게 돼요? a가 0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위에 것 따로 아래 것 따로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a 값을 양수죠. 양수니까 a 값을 크기를 키우면 키울수록 어떻게 되냐면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갈 거고요. 위에 있는 그래프는 왼쪽으로 가서 둘이 원점 대칭인 상황의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얘는 t에서 좌극한 하고 우극한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문제는 불연속 지점을 포함하고 있는 연산을 하게 안 될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래서 얘를 이제 조금 왼쪽 오른쪽으로 그래프를 옮겼다고 생각을 해보면 막 이렇게 옮겨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 t로 가는 좌극한 값이랑 t로 가는 우극한 값이랑 빼서 결과를 최대로 만들었을 때가 20 나왔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이 빼는 결과가 최대값이 나오려면 당연히 앞에 있는 계산은 커져야겠죠. 얘는 작아져야 될 거예요. 그럼 작은 값이 나오려면 얘는 노란색에서 찾아야 되고 얘는 빨간색에서 찾아야겠죠. 당연히 양수값이 나왔다는 의미는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일 거예요. 얘는 빨간색 얘는 노란색에서 결과를 찾으셔야 돼요. 그럼 여기 어딘가 t에서 끊으면 t로 가는 좌극한 찾으면 그냥 얘는 함수값이 되겠죠. 어차피 이 t값을 좌극한 여기서 어딘가에서 이제 마이너스 2에서 끊길 거잖아요. 그러면 좌극한을 구하면 얘는 어차피 그 극한값이 얘의 함수값이랑 똑같은 결과를 가질 거예요. 그쵸? 그럼 거기 t에서부터 4만큼 간 지점이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들어오면서 이 노란색에서 우극한
요 함수값을 구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이 좌극한 함수값과 우극한 함수값끼리의 차이를 20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아직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t 플러스 여기 t를 넣으면 t 플러스 4가 될 거니까 t 플러스 4는 노란색 그래프 범위 안에 있으니까 t 플러스 4의 값은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있는 값일 거고요. t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에 있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일 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생각하면 여기다가 t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얘가 절대값 t 플러스 a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t 플러스 4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인데 둘이 뺄 거니까 플러스로 바뀌고요. 절대값 t 플러스 4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얘를 당연하게도요 여러분 이 t 값이랑 t 플러스 4 값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의 값은 커지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 빨간색 그래프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함수값이 커지죠. 노란색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t 플러스 4에 대한 함수값이 더 작아지죠. 그러니까 얘는 커지고 얘는 작아지니까 우리는 a가 최대한 크면 클수록 이 값이 최대값을 갖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근데 얘는 기울기가 1이고요. 얘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얘 기울기 1이고요. 얘도 기울기가 1이죠. 그쵸? 이걸 양쪽으로 나눠야 되겠네. 지금 a 값이 1 커지면 얘 함수 값이 빨간색이 왼쪽으로 한 칸 더 가니까 1만큼 커지고요. 노란색 부분은 어떻게 돼요? 1만큼 작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t는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에 작거나 같은 범위에 들어가게 만들면 t 플러스 4는 어떻게 돼요?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들어가게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노란색 그래프 t 플러스가 노란색 그래프 어딘가 우리가 이제 범위를 쪼갰을 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쪼갰을 때 포함이 될 건데 요 왼쪽이 포함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차이가 최대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 말이 이해가 되나? 보세요. 지금 조금씩 이동해 볼게요. 확점 지어놓고 A가 0이면 fx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이해되나요? 이해되죠? 여기서 이제 A 값을 키우면 얘는 오른쪽으로 갈 거고 이 그래프는 왼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얘를 왼쪽으로 한 칸 보내면 이렇게 될 거고 왼쪽으로 한 칸 오니까 이렇게 그려져. A가 1. 노란색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해가 될까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t를 여기 어딘가 t랑 t 플러스 4인 부분을 잡아서 값이 최대로 만들려면 여기가 t 플러스 4고 여기서 왼쪽으로 4칸 가서 여기를 t라고 잡아야 얘네 둘의 차이를 구하는 그때가 최대값 이렇게 되겠죠. 이해될까요? 근데 만약에 얘를 한 칸 더 옮기면 여기 함수값이 어떻게 될 거라고? 1만큼 더 작은 값이 올 거라니까. 이해되나요? 근데 얘를 한 칸 옮기면 어떻게 돼요? t에서 함수값도 1만큼 작아지겠죠. 그럼 이쪽에서 1만큼 줄이는데 이쪽에서도 1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럼 걔네의 차이는 일정한 거야 지금. 아직 이해될까요? 그럼 이게 역전되는 상황이 오려면 어디까지 이동해야 되는 거냐면 얘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얘는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 커질 때 얘는 1이 줄어드니까 상쇄된다고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역전되는 상황이 오려면 이 기울기 1자리가 이쪽으로 넘어서 t인데 걸려요. 그래서 얘도 어떻게 돼요? 한 칸 움직일 때마다 함수값이 1씩 커지고 얘도 1씩 줄어들면서 차이는 2씩 늘어나는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해될까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가 a 값이 커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금 마이너스 2인 부분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여기가 t 플러스 4인 지점으로 만들고 왜냐면 이 지점이 뭐가 되니까 노란색 중에 제일 최소값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최소값 만드는 걸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기 왼쪽으로 4칸 가서 t인 순간이 있을 건데 이 t가 되는 순간이 함수값이 증가하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그 상황까지는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또 어떻게 돼요?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2씩 차이니까 한없이 차이 날 수 있거든요. 그게 20 되는 순간은 딱 A가 얼마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우리 지금.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그 T일 때 이 빨간색인 부분에서의 함수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 함수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 이렇게 되겠으면 이 지점이 마이너스 A인 지점 이렇게 되죠. 지금. 그쵸? 그럼 얘가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가 증가하면서 T일 때 여기 만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T면 기울기가 1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지겠죠. 이해되나요? 그럼 이 길이가 얼마예요? T에서 마이너스 A를 빼니까 T 플러스 A죠. 함수값도 T 플러스 A죠. 그럼 이 극한값이 T 플러스 A 되는 거예요. 이 절대값 계산 결과가 양수니까 그냥 T 플러스 A로 나와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얘가 T 플러스 A. 그쵸? 여기 노란색 부분은 어떻게 돼요? A가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여기서 어딘가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끊기는 원래는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 겁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A니까 여기 A인 지점이 있겠죠. 얘는 그냥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되는데 그럼 얘 마이너스 2로 그냥 원래는 어떻게 할 거였냐면 여기가 딱 마이너스 2를 모르니까 t 플러스 4라고 주면 A에서 이제 t 플러스 4를 빼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함수값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어차피 얘가 마이너스 2인 걸 아니까 이 자리를 마이너스 2라고 놓고 A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니까 여기가 A 플러스 2니까 여기 길이도 A 플러스 2죠. 근데 함수값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수로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함수값을 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길이로 구하셔야 돼요. 음수값을 다시 그럼 플러스 A 플러스 2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t 플러스 4가 마이너스 2라고 둔 거니까 t 값은 얼마 되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 6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 마이너스 6으로 바꾸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합시다. 여기를 빼기 t 플러스 8 t를 확정 안 하고 찾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t 값은 사라지는 거죠.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냐? 2a 마이너스 8. 요 최대값이 20이 되는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값을 얼마로 만들었습니까? 12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뜻이. a가 12인 상황에 대해서 g의 마이너스 2 값이 얼마가 되냐를 찾으셔야 돼요. 그럼 g의 마이너스 2는 이 t를 마이너스 2라고 놓는 거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2일 때의 좌극한 구하라거든요. 마이너스 2일 때의 좌극한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뭐 찾는 거예요? 빨간 애 찾는 거예요. 그쵸? 이 빨간 애가 a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12가 됐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2면 이렇게 기울기 일자리 증가하니까 좌극한이 얼마나 하겠어요? 여기랑 여기랑 기가 어차피 똑같다고 10 나오겠죠? 그러니까 g의 마이너스 2는 g의 마이너스 2를 구하면 이 좌극한 값이 10 이렇게 나옵니다. 빼기 마이너스 2면 4 더하면 2잖아요. 2에서의 우극한 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2에서의 우극한이면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우극한이니까 이렇게 와서 이 빨간 거 따라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우극한 t 플러스 4에서의 우극한이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뭐 돼요? 그냥 얘랑 얘 값에서 얘 값을 빼는 건데 우리는 어차피 이거 기울기 일자리로 연결해야 되는데 x좌표가 4만큼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함수값도 얼마만큼 차이 나요? 4만큼 차이 나겠죠. 그러니까 뭐 계산해서 여기가 14인 걸 찾으셔도 되고 안 해봤어도 얘가 4만큼 차이 났겠네요. 좌극한, 우극한 값이니까. 그래서 이 결과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러니까 a가 10이고 g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니까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48 이렇게 나와야겠죠. 이런. 여러분 이거 근데 나는 다 찾을 때는 이 정도까지 복잡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케이스를 설명을 해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준 건데 만약에 내가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답만 내면 되는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냐면 a 값을 일단 크게 만들어 놓고 출발했거든요. 내가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었냐면 나는 a의 값을 일단 크게 만드니까 이렇게 많이 이동시켜 놓고 찾았어. 왜냐하면 지금 문제의 의미상 a 값은 정답이 나오게 하는 a 값은 딱 하나만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가 이제 꺾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서 걔네가 엇갈리는 부분이 지나가는 순간에 같은 결과값을 갖게 하는 애들이 존재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값이 하나만 나오면 그 사이에서는 절대로 a 값이 존재하는 상황은 아닐 거라는 뜻이거든요. 조금 이동시켜가지고 뭐 이만큼 이렇게 이동시켜가지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를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이제 존재하는 상황일 때는 이쪽일 때랑 같은 값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두 개씩 존재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최대값이 20이 아니고 이 20보다 작은 값이면 그걸 만족하는 a 값이 두 개씩 존재할 수 있고요. 근데 그 상황이 아니니까 일단 그 조금 이동하는 상황은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일단 충분히 크게 만들어 놓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미 나는 이쪽은 이것만 생각했어.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어. 이쪽도 이렇게 이쪽에서 증가하다가 넘어가서 이쪽에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놓고 풀었어. 여기서 답이 나오면 A는 그냥 그 값인 거야. 다른 값이 존재할 수 없어.
문제 구성. 그러니까 정답이 나올 확률이 높은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서 확인을 해서 A 값이 구해지면 다른 케이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그러니까 모의고사 풀이 지금 뭐 얘도 해설집에서는 그 케이스를 다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겠지만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그 케이스 모든 케이스를 다 나눠가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답이 나올 수 있는 한 가지 경우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민이 되는 상황은 가끔 그런 거 있죠. 이걸 만족하는 A 값들의 합이 13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는 A가 여러 개 존재한다는 뜻이니까 그럴 때는 케이스를 나눠가면서 각 경우 만족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합이 그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다 확인해야겠지만 얘처럼 결과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일 때에는 그 특수한 상황을 가정해놓고 문제를 풀었는데 결과가 나오면 그게 무조건 답 이렇게 하고 넘어가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설명은 막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줬지만 실전에서 풀 때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또 21번 확 건너뛰는 느낌 괜찮은 것 같죠? 음, 21번은 다함수, 3차 함수니까 성질을 얼마나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정리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F2랑 G2랑 똑같대요. 무슨 뜻입니까? F'2가 0이라는 의미죠? 2를 대입했는데 F2랑 G2랑 같으면 F'2의 절대값은 0이라는 얘기니까 F'2가 0이라는 힌트예요. 가조건. 나조건은 무슨 뜻이에요? gx가 x는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무슨 뜻이에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gx라는 함수는 fx라는 함수랑 절대값 f'x라는 함수랑 차함수 빼서 만든 함수죠. 근데 얘는 3차 다항함수니까 무조건 미분 가능하죠.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애랑 절대값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는 애잖아요. 둘이 뺐는데 결과가 불가능해. 그럼 당연히 누가? 절대값 씌는 애가 0에서 미분이 불가능했다의 의미예요. 근데 얘는 2차가 나올 거라는 걸 확정할 수 있고 우리는 F'E가 0이니까 일단 x가 2일 때 x축하고 한번 만나는 2차 함수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접할 수도 있고 다른 한 점에서 또 만날 수도 있는데 절대값이었는데 0에서 미분이 불가능했습니다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다 이런 뜻이 되겠죠. F'X 함수 그래프. 그러니까 나조건은 F' 0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가조건과 나조건으로 F'X식을 완성할 수 있어요. F'X는 이제 최고차원 계수가 1이었기 때문에 3의 x, x-2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걸로 fx도 추측할 수 있지. x 세제곱 마이너스 3 x 제곱 플러스 c. 다조건은 절대값 fx가 6이 되는 순간이 있는데 이게 극값이 돼요. 극값이 돼요. 그럼 여러분 절대값이니까 절대값인 애가 극값을 가질 수 있는 건 언제냐면 원래 극값을 갖는 경우는 극값의 후보죠. 극값의 후보. 다 극값이죠. 그리고 어떨 때 극값이에요? 부호바뀌는 지점이 있으면 극값이거든요. 근데 부호바뀌는 극값들은 전부 다 극값이 0이죠.
극대 극소가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x축하고 만나서 만약에 접어 올려서 절대값 심해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x축하고 만나게 되는 이 지점들도 극값으로 변하게 될 거라는 뜻이거든요. 극소값으로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값들은 다 0이잖아. 그러니까 6이 되는 지점이면 얘네들은 확인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뭐만 보면 되냐면 애초에 극값이었던 부분만 살펴보면 돼요. 그럼 접어 올려서 6이 됐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접기 전부터 6이었다일 수도 있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fx 그래프는 여기가 0일 때고요. 여기가 2일 때 그 값을 갖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얘네 중에 절대값이었는데 6이 나왔다의 의미는요. 여기가 6 또는 마이너스 6일 수 있다면 여기가 6 또는 마이너스 6일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네 가지 경우가 있을 건데 이 네 가지 경우 중에 G0이 최대값 가질 때랑 최소값 가질 때를 구해주세요. 근데 G0은요 얘가 0인 거 우리 틀었잖아. 그러니까 F0이랑 똑같거든요. G0이 F0이랑 똑같아. 그럼 우리는 F0 얘가 최대일 때랑 최소일 때를 구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될까요? 그럼 얘가 최대일 때는 언제예요? 아니죠. 얘가 6이면 얘는 더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극소값이 6이었을 때가 F0이 최대값 갖는 상황이고요. 얘가 최소값 갖는 상황이면 얘가 그냥 마이너스 6이면 최소값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값도 확인할 필요 없어. 그냥 마이너스 6 확정이야. 최대값만 찾으면 돼. 그 최대값이 언제냐면 얘가 2를 대입했는데 6이 나오는 C가 존재했을 때 0 대입했을 때 얼마 나오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때 그냥 C값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2를 대입해 주시면 8-12 플러스 C가 6이 될 때의 C값 이런 뜻이에요. C가 얼마나? 10이죠. 그래서 최대값 얘가 라지 m이 10이고 스몰 m이 마이너스 6일 때 이렇게 나와. 그래서 그 둘을 빼라고 하니까 16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의 모양이 총 4개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제일 위에 있을 때가 언제라고? 여기가 2,6이면 얘는 0,10으로 꼭대기에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0, 마이너스 6이면 최소값입니다. 이렇게 되는 뜻이. 그 다음은 뭐 얘가 2, 마이너스 6일 때가 그 다음일 거고 여기가 0, 6일 때인가요? 0,6이면 크기 순서는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네요.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나와요. 또 22번 해야지. 수열인데 조금 다른 수열이네. 연산. 그동안은 그냥 요가다 연산 문제였는데 조금 느낌이 바뀌었지. 등차 수열이니까 그나마 조금
모든 원소의 합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5. 요 무슨 의미가 되냐면 이게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자연수잖아요. 그럼 이거 절대값을 씌워놨으니까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공차가 자연수면 모든 항이 양수잖아요. 모든 항을 양수라고 생각하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라서 절대값이 의미가 없으니까 an 플러스 2에서 an을 빼면 공차의 2배만큼 일정한 값들만 나오겠죠. 그 문제의 조건에 어긋나는 상황이겠죠. 그쵸? 그 무슨 뜻이에요? 부호가 마이너스 1회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첫째 항의 부호는 음수일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음수에서 시작해서 공차, 양수인 공차를 더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 플러스로 바뀌는 순간이 생길 거고 언제 바뀌는지 그 공차값이 얼마나 큰지는 조건을 만족시킨 애들을 찾아봐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 써요. 얼마까지 쓸 거냐면 좀 작겠어. K값이 12인 순간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쵸? 그럼 여러분 얘가 마이너스 음수인 걸로 출발하고 있고 음수 가다가 어느 순간 양수로 바뀌었을 거고 그럼 그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면 이런 거라고요. 얘는 A1이고요. 얘는 A, 이걸 A라고 줄게요. A 플러스 D죠.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A 플러스 4D 이런 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음수인 애들이 그러니까 일단 쭉 음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결국은 얘랑 절대값 씌우면 둘 다 마이너스 붙을 건데 얘에서 얘를 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뭐 하면 그냥 빼면 되죠. 마이너스 붙이고 얘에서 얘를 뺄 거면 그냥 얘에서 얘를 빼면 똑같은 식이니까 얘가 둘 다 음수면 이거 빼기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D가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D입니다 이런 식으로 출발할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소로 마이너스 2D인 걸 가지고 있어 AK는. 그러면 네 번째 항까지도 음수면 얘도 마이너스 2D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 되겠죠. 만약에 얘가 양수로 바뀌어요. 그럼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얘는 양수로 바뀌었으니까 플러스니까 그냥 나오죠. 근데 얘는 부호를 바꿔서 나와야 되잖아 음수니까.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죠. 그러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얘랑 더하는 상황이 생겨요. 플러스로 바뀌어. 이해되나요? 그래서 얘네들이 플러스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둘이 더하니까 2a 플러스 6d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얘가 플러스 처음 시작이라면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돼? 얘도 음수였고 얘 양수니까 이렇게 둘이 더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2a 플러스 8d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다음 넘어가서 이렇게 더 계산할 때 어떻게 돼요? 양수고 양수면 절대값이 의미가 없어서 어떻게 바뀌는가요? 2d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D부터는 계속 2D 이렇게 될 거라는 뜻이거든요. 이해되나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면 지금 여러분 서로 다른 결과값이 4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 되면 4개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쭉 마이너스인 애들은 전부 마이너스 2D로 똑같은 결과를 갖는다고요. 그러다가 하나는 음수인데 하나는 양수인 상황이 생기면 결과가 달라져. 그쵸?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칸씩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가다가 플러스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둘이 마이너스 계산할 때까지 똑같은 결과가 나오다가요.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할 때 또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와. 근데 이 뒤부터는 다시 똑같은 결과들만 나와. 그러니까 원소가 4개 나오는 상황이 원소를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에요. 원소의 개수 중에 최대값이에요. 4개보다 더 많은 상황은 나올 리가 없어 어차피. 근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 K가 얼마일 때? 12일 때 처음으로 존재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K값이 12면 이렇게 4개가 나왔대.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앞에서 계속 마이너스 계산했겠죠?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계산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계산하고 플러스 플러스 계산하는 순간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가 12번째 항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여기 A의 12라는 뜻이잖아요. A의 12. 그러니까 12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에 대해서 이거를 다 계산하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3일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왔을 거고요. 2, 4 마이너스 1이 3, 5도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이렇게 가다가 9하고 11까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예요. 12 계산하면 한 번 다른 값이 나왔겠죠. 11, 14 하면 또 다른 값이 나왔어. 12, 14 할 때 처음으로 플러스 2b가 나오면서 원소가 서로 다른 원소가 4개가 되는 상황 처음으로 생긴 거죠. 그래서 얘가 12번째 처음으로 플러스로 바뀌는 항이 12번째 항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얘의 의미는 A의 11까지는 음수인데 A의 12부터는 양수로 바뀝니다 이런 뜻이에요. 0일 수도 있나? 0이면 안 되겠죠? 얘가 0이면 0이어도 되죠. 0이면 안 돼. 0이면 얘네 둘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가 똑같겠죠. 어차피. 그쵸? 0이 되면 마이너스 1. 여기서도 마이너스 1. 얘도 결과적으로 어차피 마이너스 1. 부호가 안 바뀌어서 절대값이 부호를 바꾸나 안 바꾸나 같은 계산 결과는 똑같아서 안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12번째 항인 걸 알았고요. 이제 뭐 해야 되냐면 모든 원소 들어있는 원소의 합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5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부 다 집합 어디까지야? 12일 때 처음으로 4개 11일 때 3개 10일 때 2개 9일 때까지는 전부 다 마이너스 2D만 원소로 가지고 있겠죠. 그쵸? 여러분 A의 1부터 A2, A3, A4에서 A9까지는 전부 다 원소로 마이너스 2D 이렇게만 가지고 있어요. 죄다 음수니까 계산하면 전부 다 마이너스 2 결과만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A의 10이 등장하는 순간 마이너스 2D에다가 마지막 계산해가지고 11, 10 10번째 놈이랑 12번째 놈이랑 계산한 결과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0번째는 음수라서 부호를 바꿀 거고요. 12번째는 양수라서 그대로 계산할 거라고. 이해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가? A10이랑 A의 10이랑 더하는 결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B의 12는 아니 B의 10은 절대값 A 12 마이너스 절대값 A 10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음수인데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뀔 거라고. 얘는 양수니까 그냥 더하. 그래서 이렇게 값이 나와요. A의 11은 어떻게 된다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고. 누구를 추가해요? 얘도 그러면 11번째는 음수니까 부호를 바꿔서 플러스로 바뀌어서 나올 거고요. 13번째에도
플러스니까 이렇게 더하는 경우가 나올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제 A의 12 이상이죠. 13, 14 이렇게 쭉 가는 애들은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누구까지 추가돼요? 2B까지 추가 이렇게 해서 원소가 4개 되는 상황이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집합들 중에 원소들끼리 다 더했을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5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얘는 원소가 음수 하나 있는 거고요. 얘는 음수고 얘가 얼마일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얘는 중앙 성질에 의해서 A11의 2배죠. A11까지 음수였잖아요. 그쵸? 얘는 음수랑 음수예요. 얘는 어떻게 음수 얘는 A12의 2배죠. A12가 부터 양수니까 양수인 원소가 생기니까 얘부터는 값이 커질 거니까 여기까지가 원소의 합이 최소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이런 뜻이. 근데 얘네 둘의 의미가 마이너스 1이랑 얘는 2배의 A11이거든요. 이거 했더니 마이너스 5라는 얘기인데 이 2로 나누시면 A의 11 마이너스 D거든요. 이거 뭐예요? A 10이죠? 근데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뜻이에요. 근데 공차가 자연수거든요. 공차가 자연수인데 A의 11은 아직 음수고요. A의 12부터 양수로 바꿔달래요. 자연수를 더해서 1 더하면 음수, 1 더하면 음수 나오잖아. 그러니까 자연수 얼마나 해야 되는 얘기야? 공차 2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공차 2 이렇게 구하면 빠르겠죠. 그래서 뭘 물어보냐면 문제에서 B의 11 곱하기 B의 17 값을 물어보거든요. 그럼 B의 11이면 이제 어떻게 돼요? B의 11 얘죠. B의 11은 B의 11은 뭐예요? B의 17은 얼마예요? 11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전부 다 2D로 나옵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B의 11은 이게 A12의 2배고요. B의 17은 그냥 2B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는 여기다 4 더하는 거죠. 공차 2번 더하는 거니까. 그 2분의 3이죠. A의 12가. 그러면 2 곱하니까 3이고 이거 2 해서 4 이렇게 되겠죠. 둘이 곱하니까 3, 4, 12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A10에서 2를 공차 찾는 계산을 할 때 그냥 음수고 양수인데 자연수라는 조건 때문에 만족하는 자연수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를 더하니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문제 해석하는 게 어려운 문제죠. 가족권이죠 문제죠. 가족권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를 끝을 해야 푸는 건데 그걸 해석하는 게 어려운 문제. 네. 또 28번 27번은 했어? 네. 그래? 그럼 28번
얘는 로그 함수를 생각해보면 fx 그래프가 있고요. 이 gx 그래프는 t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얘를 원점 대칭 시켜놓고 이렇게 원점 대칭을 시켜놓고 x축 방향으로 t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면 어떤 한 직선이 둘을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 나오고 각각의 접점을 P랑 Q라고 하자. 이 PQ 길이의 제곱을 HT라고 하겠다. 그때 H 프라임 0 계산 결과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요점 A라고 주고 요점을 이렇게 B 라고 두면 미분에서 A 대입하는 것과 GX 식을 미분해서 B를 대입한 결과가 같아야 되죠. 기울기 값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F'X를 찾으면 X분의 1이고 G'X를 찾으면 T-X분의 1이죠. 앞에 마이너스는 이제 합성함수 미분 하면서 플러스로 바뀌었고 여기다 A 대입하는 결과 여기다 B를 대입하는 결과가 같다 나올 거고요. P점의 좌표가 이제 A, LNA이고 Q점의 좌표가 이제 B, 마이너스 LN T 마이너스 B인데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얘네랑 같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A-B는 LNA 마이너스 요거 하는 건데 그럼 플러스로 바뀌어서 A 곱하기 T 마이너스 B 이렇게 바뀌나? 근데 여기서 T 마이너스 B가 A랑 똑같죠? 여기 T 마이너스 B 자리를 A로 바꿀 수 있겠죠? T 마이너스 B가 A랑 똑같은데 그럼 B는 T 마이너스 A로 있는 여기서 B를 T 마이너스 A로 바꾸고 T 마이너스 B를 A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 2A 마이너스 T분의 A A제곱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이 N에 이렇게 나오네요. 요게 A분의 1이랑 똑같은 거죠. A분의 1. 문자를 A랑 T만 남깁시다. 곱하고 곱해주면 2A 곱하기 LNA가 2A 마이너스 T니까 넘겨서 T는 2A로 묶었을 때 1 마이너스 LNA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제 A로 B분 그럼 DT DA가 A로 미분했으니까 2 곱하기 1 마이너스 LNA 더하기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 A분의 1 변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PQ 길이 제곱은 A-B 제곱이랑 요거 빼서 제곱이니까 A-B 제곱은 아까 여기 A-B 이렇게 바꿨죠. 2A-T의 제곱 플러스
얘에서 얘 빼는 게 여기 분자분모 이렇게 바뀌는 거 있잖아. 그래서 4 LNA를 통째로 제곱하는 식 이렇게. 이게 HT 거든요. 여기서 변수는 지금 T예요. T로 미분하고 T 자리에 0을 대입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T 자리에 0을 대입하면 여러분 A 값은 0이거나 2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근데 조건이 있겠지. 조건이 A가 0일 수 없죠. 어차피 이 교점을 우리는 X좌표를 A라고 둔 건데 정의역이 0보다 큰 쪽만 존재하니까 A는 당연히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T가 0이면 A는 2예요. 그래서 이거 T로 미분하면 H 프라임 T는 얘를 T로 이런 전개를 해야겠네. T제곱 마이너스 4A T 플러스 4A 플러스 이거 미분하면 8 뭔 소리야? 미분하는 거 아니야? A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미분하면 2t 마이너스 4a a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4t b a dt 플러스 8a DABT 미분하면 8 ln A A분의 1 DABT T에다가는 0 넣고 A에다가는 2 넣을 거거든요. 여기다가 2 넣으면 여러분 마이너스 2죠. DTDA가 마이너스 2 나오거든요. 그러면 DADT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T에다가 0 넣고 A에다가는 2 넣고 DADT는 마이너스 2분의 1 넣고 이렇게 갈 거예요.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0 마이너스 4, 2 0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a a에다가 2 넣기로 했죠. 마이너스 4, 2 a에다가 2 넣기로 했죠. 2분의 8 2 넣으면 1 2분의 8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4 이렇게 나요. 마이너스 8 2 마이너스 2분의 4 맞아? 1번 됐어요? 다음 29번 또 수열 이번엔 등비수열 일단 22번이었나? 22번은 등차수열 이번엔 등비수열 A에는 등비수열인데 B에는
2 곱하기 an 플러스 1 이거나 an이 둘 중 하나. 근데 둘 중에 더 큰 거를 쓰라는 얘기지. an이랑 2 곱하기 an 플러스 1이랑 둘 중에 더 큰 거 쓰세요. 이런 뜻이야. bn의 결과는 an이랑 그 다음 항에 2배 한 것 중에 더 큰 거 갖다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등비수열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2배 한 거, 다음 항에다 2배 한 거랑 크기 비교하라는 얘기는 공비를 얼마를 기준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an이랑 2배의 an 플러스 1이랑 크기 비교하라고 하잖아요. 이제 an 플러스 1번째 항이면 n번째 항에다 공비 하나를 더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an이랑 크기 비교를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얘가 더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r이 어떻게 되는 거야? 공비 r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an이 양수라는 걸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양수 나눴을 때 1 나오는 거니까. r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데 an이 양수일 때 양수라는 조건하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첫째 항이 양수고 공비도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양수니까. 그쵸? 그러면 첫째 항이 양수고 공비도 양수가 되니까 항상 양수일 거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면 그럼 계속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b는 무조건 얘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n이 이제 뭐 첫째 항 곱하기 아래 n-1 빼고 이렇게 두면 뭐 첫째 항, 둘째 항 이렇게 존재하겠죠? 이렇게 갈 건데 그 b를 찾을 때 b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겠지? 얘네들이 여기다 2배하고 얘네들이 크기 비교해봤습니다. 얘가. 근데 이쪽이 더 크대요. 그럼 그걸 그대로 갖다 쓰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럼 b는 2배의 a 이렇게 됩니다. b2는 어떻게 되나요? b2는 2배의 a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bn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bn은 2배의 a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bn을 정의하면 첫 번째 우리 첫째 항이 양수고 공비 r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면 bn을 정의할 때 2 곱하기 n, 여기다 n 플러스 1 넣으면 되는 겁니다. a 곱하기 r의 n제곱이 되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그 합을 구하면 8분의 9 a1 나옵니다. 이런 뜻이죠. 급수를 구하고. 그럼 이거 급수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등비수열이니까 수렴해야 되네. 그러면 공비 r값이 1보다 작은 값이라고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1보다는 작은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1-r는 첫째 항 여기다 1 집어넣는 거니까 2 곱하기 a 곱하기 r 한 개 8분의 9a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양수로 줬으니까. 나누고 9랑 곱하고 8이랑 곱하면 16r은 9 마이너스 9r 이렇게 되면 뭐야? 25r이 9래요. 그럼 r은 25분의 9잖아. 우리는 처음에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에서 출발했는데 r값이 25분의 9면 2분의 1보다 작아지니까 만족하는 r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전부 다 위로 가는 경우는 없다. 그럼 뭐여야 돼? 아래로 가는 경우를 따져봐야 되잖아. 아래로 가는 경우는 뭐가 되겠어요? 공비 r이 2분의 1보다는 작은 경우가 되겠죠. 근데 이게 또 여러분 기본적으로 크게 비교하는데 당연히 둘의 부호가 달라지면
플러스인 쪽이 반드시 큰 거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공비가 음수로 내려가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잖아. 한쪽이 반드시 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따로 공비가 음수인 건 따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공비 R이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은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 항은 양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래 있는 애로만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BN이랑 AN이랑 그냥 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BN 급수 합을 구하면 1-R은 첫째 항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했더니 계산했더니 8분의 9 첫째 항 이렇게 나온다. 그럼 약분 1 그리고 8 곱하고 9 곱하고 9-9R은 8이죠. 그럼 9R이 1이니까 R은 9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조건에 맞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찾아요. 이제 음수되는 상황을 보는 거예요. R 값이 음수인 상황을 봅시다. 세 번째. R 값이 음수인 상황을 볼 겁니다. 이렇게. R 값이 음수면 이제 홀수 번째랑 짝수 번째랑 부호가 확정될 거니까 항상 플러스인 쪽인 애들이 더 클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첫째 항을 일단 양수로 두면 그 홀수 번째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플러스고 짝수 번째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니까 n을 기준으로 보면 n이 홀수면 홀수인 애가 높으니까 홀수면 아래 걸로 가고요. 짝수면 위에 걸로 가야 되거든요. A2가 0보다 커요? 아. 그러면 음수면 얘 무조건 음수네. 확정이네. 그럼 이제 홀수 번째들이 음수고 플러스 마이너스 번갈아 가면서 나오니까 홀수 번째 애들보다는 항상 짝수 번째 애들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A가 홀수면 짝수 애들이 무조건 커요. 2를 곱하나 안 곱하나. 그러니까 N이 홀수일 때는 위의 식으로 갈 거고요. 짝수일 때는 아래 식으로 갈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조건이 BN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2의 A n 플러스 1이 되는 건 n이 홀수일 때 n이 짝수면 그냥 A 아닌데? 반대네. 아 맞죠. 홀수가 음수였다. 짝수가 양수였죠.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1 넣으면 무슨 뜻이야? B는 2 곱하기 A 2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B2는 어떻게 돼요? B2 짝수는 그냥 A2예요. B3은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A4로 바뀌어요. B4 하면 어떻게 돼요? A4로 바뀌죠. 무슨 뜻이냐면 여기다가 B에 2K-1 홀수를 넣으면 그게 2배의 A의 2K로 바뀐다는 뜻이죠. 근데 B의 2K는 당연히 A의 2K가 되겠죠. 짝수 번째는 그대로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B 급수 구할 거거든요. 다 더할 거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 더하면 3A2 이렇게 더하면 3A4 3A2 3A2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급수 B 거 가지고 첫째 항부터 무한대까지 BK를 구하면 결국은 첫째 항부터 무한대까지 똑같이 갈 거고 3 곱하기 A의 2K 하는 것과 똑같아요. 얘는 1-R 제곱분의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두 칸씩 가니까 공비 R 제곱으로 바꿀 거고요. 첫째 항이 얘예요. 3 곱하기 A. 요 결과가 8분의 9 A1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절대값이니까 음수 확정이니까 마이너스 붙어야 돼요. 그럼 얘를 A1 곱하기 R로 바꾸면 A1
나누시고요. r로 바뀌겠죠. 곱해주시면 9r 제곱 마이너스 9는 24r입니다. 3으로 나와 3r 제곱 마이너스 8r 마이너스 3은 0이다. 3r과 r 1과 마이너스 3 r 값으로 음수 나오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죠. 그래서 r 값으로 지금 가능한 게 우리는 마이너스 3분의 1 하나랑 9분의 1 하나랑 두 개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첫째 항분의 an 절대값 씌워놨는데 얘는 결국 첫째 항이 r이고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r인 등비급수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걸 절대값 씌워서 플러스로 다 바꾼 거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첫째 항이 1이고 9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9분의 1분의 1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공비인데 절대값 씌워서 3분의 1로 만드는 거죠 어차피. 그래서 1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첫째 항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어차피. 맞죠? 1 넣으면 첫째 항은 무조건 1이고 그 다음은 A R인데 그 R인데 절대값이 절대값 R이니까 3분의 맞죠. 이걸 계산하면 8분의 9랑 2분의 3이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럼 8분의 12 8분의 21 이렇게 나오네요. 더하면 8 더하기 20이라면 29 몇 가지? 29 여기가 이제 케이스 분류 해가지고 푸는 문제. 오히려 그걸 그동안에 풀었던 그 형태에 오히려 좀 더 가까운 케이스가 나왔어요. 네. 또? 끝입니까? 맞아요? 이거 뭔가 문제가 쉬워서 그런가? 아니요. 뭔가 쉬운 거 뭔가 지문이 줄어든 느낌인데?